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는 왜 비전을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한 아주 베이직한 주제지만 이거를 제 경험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내용의 부제는 비전 수립에 대한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제 얘기를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기업의 비전은 미래가 긍정적일 때 만들까요? 아니면 부정적일 때 만들까요? 논쟁적인 얘기지만요. 저는 미래가 긍정적일 때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부정적인 상황일 때는요. 비전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 필요합니다. 비전은 어려울 때나 아니면 평범할 때나 긍정적일 때나 만들어야 하는 것은 맞는 얘기지만요. 현실적으로 긍정적인 미래가 있을 때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비전 수립에 참여했던 정말 100여 개가 넘는 조직들은 대부분이 비전 수립을 할 때 회사의 컨디션이 되게 좋고요. 그리고 비전 목표나 이런 것들을 많이 달성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회사에 존망이 걸려서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구성원들에게 우리의 가슴 뛰는 미래와 비전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얘기가 비현실적인 얘기로 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회사의 비전을 고민하고 있는 회사라면 비교적 긍정적인 상황이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다고 보고요. 아마 직원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제가 이제 비전 수립에 대한 부끄러운 고백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 경험입니다. 제가 2022년 11월 달에 이런 고민들을 했습니다. 어떤 고민이었냐면요. 제가 이제 한국인사관리협회에서 주관하는 기업문화 개선 세미나라고 하는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뭔가 이거는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의 기업 조직문화 담당자 10여 명과 함께 2일 동안 조직문화 트렌드와 실행 방안을 강의하고 모범 사례를 깊이 있게 다루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2022년에만도 5번을 진행을 했고 진행을 했습니다. 되게 많이 진행을 했죠. 근데 제가 시작을 언제 했나 봤더니 2016년 1월 달에 이것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평균 3회씩 진행을 했고요. 적을 때는 2번, 뭐 많을 때는 이제 5번까지도 진행을 해서 근 7년 동안 20회 정도를 진행을 했고요. 참여한 기업만도 300여 곳, 그리고 참여 인원도 거의 400명 가까이가 참여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무언가 잘못됐다고 느꼈던 거는 뭐냐면 굉장히 짙은 아쉬움이 좀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축적의 힘이라는 책도 있잖아요. 제가 7년 동안 이렇게 많은 조직과 그리고 많은 분들과 여러 20회에 걸쳐서 진행을 했으면 엄청나게 많은 축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거의 20회를 진행하는 내내 하루 가서 강의를 하는 걸로 이걸 갖다가 쭉 20회를 다 보내왔던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제가 만난 기업의 사례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가진 노하우도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하루 만에 진행하는 강의가 아니라 이것들을 쭉 지속적으로 축적해서 그 사례를 잘 정리하고 그리고 그분들하고의 네트워크를 잘 형성했다면 저는 아마도 우리나라 기업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기업 문화를 바꾸는 그런 아주 중요한 계기로 그것을 사용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이제 왜 그랬냐 봤더니 제가 이제 처음 이렇게 회사를 기업을 있다가 창업을 하면서 이제 뭐 생존을 해야 되니까 강의 오면 가서 강의하고 컨설팅 오면 컨설팅하고 그러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생존하고 그러는 게 되게 중요했는데요. 그게 벌써 7년 동안 꾸준히 이렇게 지속적으로 좋은 조건으로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제가 아마 2016년 1월 달에 앞으로 7년 동안 나는 20회에 걸쳐서 300여 곳의 기업과 깊이 있게 기업 문화를 다룰 수 있을 거다라고 예측했더라면
저는 그렇게 하루 가서 강의하고 오고 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책도 낼 수 있었을 거고요. 아니면 그분들하고 학회도 만들고 강한 커뮤니티를 만들었을 것 같거든요. 바로 그게 뭐냐? 비전입니다. 비전. 기업의 비전 수립도 거의 비슷합니다. 5년 후, 10년 후 우리 회사의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사업 계획을 세우고 지난해보다는 나은 새해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위험을 대비하고 위기를 관리하고 그다음에 지난해보다 조금 더 나아지겠다라고 하는 거는 생존 전략밖에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는요, 불투명할 부분이지 어둡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미래를 객관적으로 보는 거에는 매우 큰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그 구성원들이 몰입하고 열정을 다해서 노력할 수 있는 폭발적인 힘, 이런 것들을 가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미래도 가정인 것처럼 긍정적인 미래도 가정이라는 겁니다. 둘 다 가정이라면 긍정적인 미래를 상정하고 목표를 세우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것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바로 비전의 부재를 미래에 후회할 때는요, 언제냐면요, 잘 되었을 때는 겁니다. 저도 잘 된 거거든요. 잘 되다 보니까 그때 내가 그렇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큰 그림을 그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기업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모든 기업들이 생존이 중요하지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어려워질 수도 있지만 훨씬 더 잘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보면. 그러면 이왕의 불확실한 미래라면 잘 될 걸 가정하고 그것들을 비전으로 수립하고 그거를 향해서 매진하다 보면 생존은 기본이고 발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바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비전 수립의 필요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느 대학의 창업자이신 철학자가 자신의 노년을 후회했다는 글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호서대 창업자셨던 분인 것 같은데요. 자기는 65세까지의 인생의 목표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맹렬하게 노력했고 부도 얻었고 명예를 얻었다는 겁니다. 65세까지. 그리고 지금 75세가 된 지금 문득 자신을 돌아봤더니 인생의 목표를 세울 때 자기가 75세에는 이렇게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또렷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생의 목표를 세웠던 65세까지는 많은 것을 성취하고 발전적이었지만 그 이후 75세까지 기간을 보면은 자기가 특별하게 세운 게 없어서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갔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100세까지 내가 건강하게 살 거라고 믿고 운동 계획도 세우고 영어 공부도 하고 책도 쓰고 강연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기업들은요, 아마도 비전 2030을 세우실 거라고 보거든요. 2030 우리 회사는 정말로 대단한 성취를 거두고 우리 구성원들을 최고로 행복하게 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비전을 한번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